김복준 교수님. 예. 사건을 먼저 좀 개괄을 해주신다면. 네, 아마 이 사건이 한 이틀 있다가 다른 가족에 의해서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14살 먹은 아들이 베란다에 숨진 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,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해봤더니 사건은 21일 날로 올라갑니다. 21일 날 낮 12시경에 그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,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오후 2시경에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이 또 이제 원래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던 겁니다. 용의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장남인데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남편이 또 있었어요.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강원도 쪽에 여행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강원도 평창 쪽에서 살해를 해서 횡성 쪽에 있는 그 어떤 그 펜션 주차장에다가 차 트렁크 속에 살해한 남편을 유기하는, 그러니까 일가족을 다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, 충격적인 거는 장남이었다는 겁니다. 이 사망한 엄마, 여성의 장남. 예.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좁혀서 주목을 해볼 분이 바로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아들은 왜 용인 자택에서 친어머니와 배다른 동생을 살해하고 또다시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강원도 콘도에서 의붓 아버지를 살해합니다. 이 포인트입니다. 예, 배 교수님, 저는 참 의아한 게 이 아들이 어머니와 이부 동생은 용인 자택에서 숨지게 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이제 숨지게 했다,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왜 장소를 달리했을까요? 시차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살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. 그 감정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이 동기가 될 수 있겠죠. 예.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자기의 그 의붓 아버지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장소가 옮겨지면서 이제 의붓 아버지도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순차적인 것은 말하자면 처음에 저 살인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된 것이고, 예. 그리고 그 동기가 의붓 아버지가 연결됐다. 이것이 맞을 겁니다.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하면은 의붓 아버지가 먼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걸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감정 동기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동기가 될 수 있는 건데, 이것은 순서가 이쪽 어머니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 감정적인 문제, 나쁜 감정을 갖고, 그렇죠. 말하자면 이런 거죠. 뭐 왜 그 자기 동생보다 자기한테는 뭐 안 해주냐,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.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겠죠. 그렇지 않으면은 죽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어린 동생을. 근데 아버지는 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21일 날 당일날 이미 자신의 어머니하고 이부 동생을 아파트 내에서 살해했잖아요. 그렇죠.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안방 등지에서 살해했는데도 전부 정리를 하고 구태여 사체를 베란다 쪽에 갖다 내놨어요. 그거는 부패 등 이런 것 때문에 이웃에 발각되지 않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보이거든요.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는 들어오게 돼 있고, 전화라든지 연락을 했을 때 안 받으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. 그렇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수적으로 아마 이제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부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즉시 아버지하고 연락을 취했던 것 같고, 지금 드러난 거는 그렇습니다. 지금 발견된 아버지의 사체가 발견된 거는 횡성에 있는 그 펜션 그 주차장에 그 범인이 빌린 렌트카 트렁크 속에 있었거든요. 근데 살해한 장소는 거기는 아니에요. 강원도 저 평창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아버지를 살해했어요.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이 안경이라든지 아버지의 안경이라든지 혈흔이 발견됐거든요. 그런 거 봐서는 살해한 이후에 횡성 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. 예, 김 교수님, 그런데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경찰에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된 게, 강원도에서 아버지를 따로 만난 게 아니라 용인에 있던 아버지를 차례에 태우고 이 아들이 직접 운전을 해가서 졸음쉼터에서 숨지게 한 거란 말이죠. 왜 굳이 아버지를 태워서 거기까지 장소를 이동을 했을까요? 아마 그 용인 쪽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아버지가 강원도 쪽에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를 태우고 아버지의 약속 장소로 가는 것처럼 한 것 같아요. 본인이 태워다 주겠다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추정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 만약에 용의자가 맞다면, 피의자가 맞다면 백 변호사님 뉴질랜드 가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25일 날
이제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권을 끊어서 지금 뉴질랜드로 도피를 한 상황입니다. 지금 일단 뉴질랜드에 뭐 이 사람이 거기에 그 사전에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과거에 어학연수를 한번 거기서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지내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빨리 송환을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지금 아들이 범인이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일가족이 살해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면 당연히 이제 송환을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뉴질랜드 당국과 또 인터폴 등 협조 요청을 거쳐서 지금 이 아들의 신병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용인에서 또 강원도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의 목소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관리소에서 한번 좀 가서 벨 좀 눌러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전화해서 그러고 나서 아마 신고하신 거예요. 119만 초대왔어요. 119가 이걸 내더라고. 아마 물을 잠궜나 보다. 창문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. 예. 예, 일단 21일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인 23일 저녁 5시 비행기로 뉴질랜드를 갔다 떠났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자신이 숨지게 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일종의 교란 작전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참 치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일단은 핸드폰을 오게 되면은 뭐 자기 가족이 어디 잠깐 뭐 있다 이 정도로 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그 치밀함이 완전히 보이네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종업원이 전화를 했을 때 뭐 그걸 받아갖고 대신 잘 있다는 형태를 알려주는 예. 그런 상태로 일종의 그 뭐 회피를 한 거죠. 자기 검거 회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. 예, 실제로 배 교수님 뭐 동생 그러니까 그 숨진 이부 동생이 학교에 안 오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전화를 했겠죠. 그랬더니 주말에 갑자기 해외여행을 갔다. 또 이 계부가 음식점을 했는데 그 종업원이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지금 술에 취해서 주무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다 그 머릿속에 좀 답을 정해놨다라고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거기까지는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을 피할 정도까지가 알리바이를 다 설정해 놓은 거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예. 또 도주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 휴대폰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동생이 학교 안 오면 지금 동생이 해외여행 갑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바로 확인을 하진 않잖아요. 예. 그렇죠. 근데 의붓아버지가 나가지 않으면 음식점에서 왜 안 오냐? 지금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.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뉴질랜드건 어디건 도주할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들고 이 시간 확보용으로 사용했던 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그 범행을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주까지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. 유기하는 그러니까 일가족을 다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충격적인 거는 장남이었다는 겁니다. 이 사망한 엄마, 여성의 장남. 예. 예.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좁혀서 주목을 해볼 분이 바로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아들은 왜 용인 자택에서 친어머니와 배다른 동생을 살해하고 또다시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강원도 콘도에서 의붓 아버지를 살해합니다. 이 포인트입니다. 예, 배 교수님 저는 참 의아한 게 이 아들이 어머니와 이부 동생은 용인 자택에서 숨지게 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이제 숨지게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왜 장소를 달리했을까요? 시차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살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. 그 감정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이 동기가 될 수 있겠죠. 예.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자기의 그 의붓아버지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장소가 옮겨지면서 이제 의붓아버지도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순차적인 것은 말하자면 처음에 저 살인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된 것이고 예. 그리고 그 동기가 의붓아버지가 연결됐다. 이것이 맞을 겁니다.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하면은 의붓아버지가 먼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걸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감정 동기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동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네. 순서가 이쪽 어머니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 감정적인 문제. 나쁜 감정을 갖고 그렇죠. 말하자면 이런 거죠. 뭐 왜 그 자기 동생보다 자기한테는 뭐 안 해주냐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네. 충분히 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겠죠. 그렇지 않으면은 죽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어린 동생을. 근데 아버지는 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21일 날 당일날 이미 자신의 어머니하고 이부 동생을 아파트 내에서 살해했잖아요. 그렇죠.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안방 등지에서 살해했는데도 전부 정리를 하고
구태여 사체를 베란다 쪽에 갖다 내놨어요. 그거는 부패 등 이런 것 때문에 이웃에 발각되지 않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보이거든요.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으면 결국 아버지는 들어오게 돼 있고 전화라든지 연락을 했을 때 안 받으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. 그렇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수적으로 아마 이제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부동생을 살해한 이후에 즉시 아버지하고 연락을 취했던 것 같고, 지금 드러난 거는 그렇습니다. 지금 발견된 아버지의 사체가 발견된 거는 횡성에 있는 그 펜션 그 주차장에 그 범인이 빌린 렌트카 트렁크 속에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살해한 장소는 거기는 아니에요. 강원도 저 평창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아버지를 살해했어요.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이 안경이라든지 아버지의 안경이라든지 혈흔이 발견됐거든요. 그런 거 봐서는 살해한 이후에 횡성 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김 교수님, 그런데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경찰에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된 게 강원도에서 아버지를 따로 만난 게 아니라 용인에 있던 아버지를 차례에 태우고 네. 이 아들이 직접 운전을 해가서 졸음쉼터에서 숨지는 그렇죠. 거란 예. 말이죠. 예. 왜 굳이 아버지를 태워서 거기까지 장소를 이동을 했을까요? 아마 그 용인 쪽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아버지가 강원도 쪽에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를 태우고 예. 아버지의 약속 장소로 가는 것처럼 한 것 같아요. 본인이 태워다 주겠다. 예, 그런 이렇게 것 같습니다. 아. 예. 지금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추정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 만약에 용의자가 맞다면, 피의자가 맞다면, 백 변호사님, 뉴질랜드 가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25일 날 이제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권을 끊어서 지금 뉴질랜드로 도피를 상황입니다. 지금 일단 뉴질랜드에 뭐 이 사람이 거기에 그 사전에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과거에 어학연수를 한번 거기서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지내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빨리 송환을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지금 아들이 범인이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일가족이 목준 교수님. 예. 사건을 먼저 좀 개관을 해주신다면. 네, 아마 이 사건이 이제 한 이틀 있다가 다른 가족에 의해서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14살 먹은 아들이 베란다에 숨진 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,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해봤더니 사건은 21일 날로 올라갑니다. 21일 날 낮 12시경에 그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,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오후 2시경에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이 또 이제 원래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던 겁니다. 용의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장남인데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저 남편이 또 있었어요.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강원도 쪽에 여행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강원도 평창 쪽에서 살해를 해서 횡성 쪽에 있는 그 어떤 그 펜션 주차장에다가 차 트렁크 속에 살해한 남편.